이제 공방에서 나 혼자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들고. 공예 작가들은 조금 개인적인 작업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공방은 대부분이 혼자 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예술가적 감성, 또 혼자 작업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이제 그 작가들이라고 하고 무슨 물건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그닥 내가 잘 설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귀찮게 굴지 않을까?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거가 좀 의외로 좀 되게 좀 큰일이더라고요. 이제 만드는 작업에 대한 건 만족이 있었는데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다 할 수 없었어요. 첫째 홍보도 안 됐고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관공서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나 수업을 할 때 개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뭔가 저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안 될 때는 되게 사람들이 난 여기서 진짜 그만해야 되나? 근데 아무래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 누구나 이런 시기를 겪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일단은 만약에 상업화를 하거나 상품을 제작을 자기만의 뭐 브랜드를 갖고 싶다 그러면 혼자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제 작품 보시면 저 지금 보면 제가 웃음이 날 정도로 그때는 되게 못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의 이런 그런 볼 수 있는 안목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또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뭐 서로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 생태계를 조금 수공예 생태계. 제일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제 수공예 작가들이 지금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쉬운 말로 노가다도 나가요. 부지런히 벌어가고 이런 나가야 되는 비용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해야 되는 본업이나 한지등 만드는 것은 밤에 또 작업을 하게 되죠. 자립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자립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바로 옆 주민, 이웃 사람 같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의견 내고 공간은 주어지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아닌 그런 공간이 있으니 우리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해 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설레는 일들 되게 많아요. 나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작업실이 없거나 또 차량 장비라도 정보도 알 수 있고 전시도 이루어질 것이고 가서 쉬고 싶고 힘든 거 서로 도와주고 문턱이 좀 낮아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이익단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막 커져가지고 전주시내 수공예 관련 콘텐츠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작은 공방들, 작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그런 밑바탕의 그런 허브 같은 역할 그런 거로 그런 방향으로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지금 35분이 계신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수공예라고 하면, 이제 공방에서 나 혼자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팔까, 또 어떻게, 뭐 이런 고민들 혼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공방을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이제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공예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이제 서로 어깨를 맞댔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의 이제 고민이나 어려움도 서로 교류하게 되고 또 아니면 서로의 정보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수공예 산업의 우리 공예의 현실을 서로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볼까 이런 고민들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어떤 희망이나 어떤 그런 어떤 기대는 서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이제 어떤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깨를 맞대고 연대하고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우리의 어떤 수공예 생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그걸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립 가능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자립인가? 우리가 이제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걸 내다 팔고 또 수익을 이제 얻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그게 만족할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제 손으로 만들고 수구 작업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을 높이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어떤 요행을 이제 바라게 되고 또 이 절차를 줄이고 과정을 줄이고 편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화하고 뭔가 다른 힘을 빌리면 손이 아닌 다른 힘을 빌리면 이게 우리가 공산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별화가.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어디까지가 수공예품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느냐. 그게 나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하고 지속할 수 있냐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방법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수공예품이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주는 이제 소비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가 만든 수공예 작품에 내 어떤 정신과 철학을 좀 담고 만드는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담고 또 그것을 사주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그런 어떤 교류 그런 걸 통해서 또 내 작품을 사랑해주는 어떤 이제 요새 뭐 팬덤이라고 하죠. 내 작품만을 좋아해주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생긴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작품을 좋아해주는 몇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게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라이드 그게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 이 수공예라는 이것이 어떤 문화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봐요. 수공예 문화. 문화라고 하면 이제 오랜 기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공예 자체도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생산하는 우리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고 또
우리 물건들을 좋아해주는 소비자들이 있고 또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또 더 나은 어떤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또 누리고 또 서로 간에 그래서 또 수공예 제품을 찾게 되고 또 수공예 제품을 쓴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이제 생활에서 좀 자부심이나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수공예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또 이런 것이 어떤 이제 조금 거창하지만 문화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정착이 돼야지 그런 어떤 우리 안정적인 수공예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수공예가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수공예 문화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우리의 어떤 공예를 하는 사람들의 또 자부심도 있고 또 어떤 삶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예 작가로 10년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예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내 작품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에는 저희 그 생활공예나 아니면은 현대공예 작가들한테는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에도 갤러리들이 있는데요. 전주 공예품 전시관, 그다음에 교동아트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보통은 이렇게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시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시의 기회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 수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전사역 갤러리에서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인들에게 좀 더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했으면 좋겠고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콜라보가 된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조합원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공예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묶어서 기획전을 한다면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브릭전 아니면은 전통 공예전 또 보면은 저기도 전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종류별로 공예 종류별로 묶어서 하는 전시를 기획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계절별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전시를 기획을 한다면 여기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볼거리가 많은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함께 만들고 걸고 나누자인데요. 저희들은 메이커예요. 메이커라서 가장 기본적인 그 활동을 각자 만드는 작업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 연대해서 만난 이유도 혼자의 힘으로는 좀 약하니까 같이 만나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만들자를 모토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만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 활동으로 좀 결부를 시켜서 조금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이득이 좀 생기면은 이거를 또 개인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모토를 만들고 걸고 나누자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작가들이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항상 어떤 내 그 테크닉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항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들도 그 질이나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작품을 밖에 내보이는 전시거든요. 나는 전시를 통해서 어떤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봐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좀 더 나은 또 더 잘 쓰임이 좋은 물건들을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수공예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더 성장하게,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해서 일단은 전시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 또 어떤 우리 조합이나 이 거점 공간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판매 유통이나 아니면 제작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보라는 것이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동료 공예 작가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서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조합에서 또 우리 거점공예에서 하면서 일단 우리 작가들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조합에서 우리 거점공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우리 송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공예 그 플랫폼에서 저희가 그 체험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각자 공방 선생님들이 본인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수업 공간의 장을 좀 하려고 하고요. 2차적으로는 조금 전문화된 공예인들이 와서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계획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인들이 직업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혼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주빈 여성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 힘드신데 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기술을 하나 배워서 약간 본인이 창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같이 그룹 활동을 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좀 사업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짜잔 하고 오픈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점차 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혼자 공예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약간 근데 이게 막막했거든요. 처음에 어디 가서 물건을 팔아야지, 내 물건을 만든 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맞나? 시장에 맞는 물건인가?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 어디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될지, 공모전은 내야 되는지, 디자인 패키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좀 막막했어요. 근데 여기 저희 이제 이 플랫폼에는 단연간에 조금 이런 공예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멘토 역할, 같이 동반자로 갈 수 있는 조언자 역할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이 전주 원도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 작가들이 그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과 아니면 수공예 작가들과의 서로 배워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했던 활동들을 매해 저희가 책자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활동 기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로 제가 5년째 이 모임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각 선생님들의 대표 체험과 대표 품목, 그 다음에 공방 소개를 자료를 모집을 해서 책자로 낼 계획에 있고요. 이런 활동 계획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정리가 안 되면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매해년 제작했던 활동 기록들을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어떤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조합원들만의 이익이 아닌 저희는 약간 전주시에서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저희 공간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방이 개인 공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 공방이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데 사실은 혼자 공방을 운영하는데 공간 자체가 크지 않아요. 10평, 15평? 많아야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체험, 그 다음에 작업까지 하려면 공간은 사실 그보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작업을 하고 체험이나 교육은 외부 강의를 하신 분도 많고 내부에서 하게 되면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작업을 실제적으로 한 공간에서 작업이며 체험이며 교육까지 하려면 엄청 넓어야 돼요. 20-30평, 최소 20-30평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수공예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주 시민이나 아이들과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전시장도 공예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전시도 하실 수 있고, 저희 판매장은 약간 샵인샵 개념으로 약간 한 달 가게, 6달 가게, 1년 가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 샵인샵에도 자유롭게 입점하셔서 본인이 처음에 이제 공방 없으신 분들은 본인 작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플랫폼이 시험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시장에 나중에 여기가 지금 판매 전시관으로 될 건데 판매 상품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런 여러 상품을 같이 DP해서 같이 상품 판매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하나 살 거, 하나를 이거하고 어울리는 거, 다른 것을 같이 보게 되니까요. 판매든 전시든 교육이든 공간은 일단 넓어져서 저희의 기회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3층에 있는 전시실은 공방이 작아서 수업 저희가 와도 장소가 없어요.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교육 체험 자체도 거기가 이렇게 랩실이 나눠지거든요. 2, 3층 이렇게 이어지고 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데 최대 코로나가 끝나면 3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당연하게 선생님들한테 교육의 그 조건이 나아지죠. 10명밖에 안 되는 그 공간을 20명, 2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공간은 있으되 찾아오지 않고 이게 발걸음하지 않는 공간이 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인들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기를 가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공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도움을 받고 그곳에 가면 내가 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 공간에 처음 참여할 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을 생각할 때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처음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 공간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거기 가서 뭐를 할 게 없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꾸 찾아가고 싶고 그곳에 가면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자기의 조금 사업의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활용하려고 열린 공간으로 좀 놓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021 전주 수공예 축제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요. 저희가 이번에 전주 수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이 34명의 작가 그리고 1명의 또 그런 후원 그런 조합원까지 해서 총 35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마켓과 전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수공예 거점 공간으로 저희가 이 조성된 이 공간에서 처음 저희가 함께 모두 저희의 그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기획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은 계속 비대면 그런 축제든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돌아가서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에게 저희의 재능으로 이런 것들을 열어서 함께 소통하고 또 이런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이런 수공예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판매와 또 전시와 이런 체험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쉽게 창작자로서 자기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켓에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잘 접하기 힘든 그런 수공예품을 내가 집에서 일상생활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닌, 그리고 시민들과 1대1 소통할 수 있고 직접 저희의 그런 창작품들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 마켓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전시 제목을 정할 때 고민했던 게 지금 제일 걱정했던 게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계획을 시작했을 때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겨울이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시작 겨울이었고요. 시작의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작의 시자가 시 보다고요. 작자가 지을 작자로 해서 보고 만들어서 즐기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좀 보고 즐기는 시간을 좀 갖자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을 이제 하면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좀 겨울이지만 좀 따뜻하게 시작하자고 좀 계획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시는 좀 다양한 분야를 좀 파트별로 나눈다고 할까요? 분야별로 나눠서 좀 해보고 싶고, 저는 목공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목공은 부피가 커요.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부피가 큰데 그 부피를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좀 없거든요. 저 혼자 하면은 좀 한두 개만 하기 전에 썰렁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두 개 하는데 부피만 큰 것만 갖다 놓을 수는 없는데, 같은 분야끼리 전시를 하면서도 좀 설치 작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좀 의외성을 가지는 공간 전시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좀 희망이 있고, 다른 분들도 작은 전시 말고 같은 분야끼리 아니면 콜라보가 가능한 분야끼리 해서 서너 사람? 많게는 뭐 대여섯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지 않은 분야에서 좀 규모를 좀 키워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준비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면이나 아니면은 요즘 키트 상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키트나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또 공예 놀이방이라고 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본인들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 또 선생님들의 공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로 와서, 센터로 와서 같이 시민들분하고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 교육에 대해서 역량 강화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작품 활동이나 또 아니면 체험 키트, 교육 키트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연계를 해서 교육센터에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 강연 듣기 전에 잠깐의 이제 그 시간이 있어서요. 저녁 먹고 시간이 좀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가 이 오픈식을 위해서 달려왔나 할 정도로 약간 허탈한 감도 있었는데, 이 허탈한 감이 나쁜 허탈함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허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또 반면에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게 무게감 있게 시작해야 되는 그 무게감으로도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저희가 지금 옥상 공간에 이 2층, 3층에 공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저희한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꾸며놓고 나니까 보여지는 점들이, 아, 저희가 어떠한 분들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점들도 보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선생님들끼리 좀 피드백을 좀 많이 했어요, 서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아마 더 모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어깨가 좀 무거워졌어요, 오히려 조금 약간.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제 의지가 제 의지가 있어서 왔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했었던 7명이 모여서 소규모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주지 수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형성하게 됨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 설레고 또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란 그런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좀 이사님들이랑 많은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오픈하고 나니까 앞으로 이 정도 이제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걱정은 좀 접어두고 이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기서 굉장히 잘 해낼 거라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걸어왔는데, 그런 소개 결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매듭을 좀 짓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좀 것을 이룬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이게 꿈꾸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요청했던 것, 창업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연대할 수 있고 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주창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바래왔던 것들이 이게 말이 현실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공간만, 멋있는 공간만 주어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다 연대를 통해서 진짜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내고 저희가 또 가고자 했던 그런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뭐 또 저희가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조금 많은 분들의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생각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조합의 미래가 밝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이 마음껏 이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역량을 펼치고 또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분들에게 마음껏 어떤 상상의 나래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해볼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돼요. 그게 요즘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꾸준히 이어지는 건 1, 2년 했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마켓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행사도 일회성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개인 단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마켓보다는 축제 개념으로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기획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게 가장 바람이고, 꼭 한 번은
기획을 할 수 있으면 전시가 아니어도 한번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수공예인들은 이제 메이커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걸 요구하는 세상이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유통하는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공예 작가들과 또 다양한 어떤 능력을 가진 젊은 크리에이터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공간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것을 또 잘 조합해서 팔고 하는 역할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공예 작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터미널, 그런 허브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창작자들도 굉장히 이걸 함께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기고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이런 수공예 문화를 굉장히 즐겁게 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들도 선보일 수 있고, 또 함께 이게 행복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좀 삶이 행복해지는 일들에 저희 수공예라는 컨텐츠가 하나의 그런 소통의 창구 혹은 매개체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마켓을 뭐 활성화하고 크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께 시민들이 좀 즐겨주신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참여하는 창작자분들도 일단 너무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공예가 그 공방에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생겨서, 교육센터가 생겨서 딱딱하지 않고 와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체험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바라자고 하면은 수공예가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또 문화로 수공예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교육사업, 전시사업, 판매사업 앞으로 잘 돼서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얻은 게 없다. 이것보다는 여기 오길 잘했다. 내가 여기 와서 힐링을 하고 쉬어갈 수 있구나.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화이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예로 먹고 살기 힘들죠. 힘든데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솜씨가 우수하신 분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견디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냥 그분이 승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플랫폼이 마련되면서 같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냥 지지대 역할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에 오면 조금 웃을 수 있고, 여기서 뭔가 같이 활동하면서 재미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도움이 됐네. 나 저 선생님 좀 도와주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래서 저도 좀 미흡 하나만 조금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 자세로 저희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시면 저희도 도움 드리고 이렇게 같이 활동할 이렇게 딱 준비의 자세들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